안녕하세요. 제이폼입니다. 오늘은 주식을 모아가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6월 9일에 올렸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주식을 모아가 보세요. 한 번에 몰빵하거나 여러 주식 한 번에 사는 것도 참 좋죠. 그런데 이게 뭔가 몰빵을 했을 때는 좋은 기업이어야 되고요. 적정 가격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야 한 번에 몰빵을 했을 때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주식 사게 되면은 주식 가격이 되게 민감해지더라고요. 조금 올랐을 때 되게 기쁘고 조금 내렸을 때 되게 힘들고, 그래서 요즘에는 주식을 한 번에 사지는 않습니다. 분할 매수, 분할 매도를 꼭 하는데요. 몰빵을 했을 때는 큰 이익도 올 수가 있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,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반드시 큰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,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. 근데 저희는 언제나 행복 회로를 돌리죠. 큰 이익만을 생각하고 무조건 투자를 하죠. 그러면 손실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분할 매수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. 첫 번째는 분할 매수를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스케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세요. 주식을 사는데 계획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예수금 딱 어디 얼마 이렇게 넣어 놓고 그냥 사고 싶을 때, 감이 올 때 사는 거죠. 잘 생각해 보세요. 주식 사는 거 자산을 늘려가기 위한 거잖아요. 주식 투자 우리가 뭐 재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우리가 수익률을 빵빵 뭐 터트려 가지고 수익률 대회에서 1등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자산을 늘려가기 위한 건데 계획 없이 실행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. 그러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. 물론 때로는 무계획 속에서 행운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. 큰 수익이 올 때도 있죠. 근데 제 경험상에는 그런 행운은 유지가 되기가 힘들고요. 또 그 수익을 실현했다 한들 그 금액 또 다른 곳에 똑같이 투기하러 또 가요. 상한가 치는 종목 이런 거 정보 잘 받아서 또 그쪽으로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물론 경험도 필요해요. 네,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. 네, 경험이 필요하니까 그게 또 맞는 분들도 있고요. 그런 투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. 적어도 제 경험상 그런 투자가 조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투입할 금액을 책정하시고요. 어떤 종목을 살지 계획이 되었으면 스케줄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 네. 어떤 주식을 뭐 80%, 어떤 주식을 20%, 그리고 투입하는 금액은 뭐 이렇게 나눠 놓고 한 주씩 사는 거죠. 뭐 200만 원, 50만 원, 뭐 이렇게 주식 가격이 상관없이 계속해서 한 8주 동안 사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. 제가 이 삼성전자 우선주 모임이 있어요. 모아가기 프로젝트. 가치의 가치님 블로그에 가면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뭐 리딩방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유료 방이나 이런 거에. 그런 데는 가지 마시고, 이런 블로그에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. 그러면 그냥 같이 모아가는 거죠. 얼마 매수했다 이렇게 올리면 또 이 가치의 가치님이 이렇게 엑셀 파일로 잘 정리를 해서 또 올려주세요.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아가면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행했던 한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. 이번 19 사태로 인해서 하락장이 엄청나게 크게 왔잖아요. 2월 3일에 미국 주식의 50%를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. 현금화를 했습니다.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2월 3일에 중국 주식이 거의 모든 종목이 10% 하락을 했어요. 근데 중국은 10%가 하한가예요. 10%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요. 10% 이상 올라갈 수도 없어요. 그게 상한가, 하한가 적용된 겁니다.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식이 하한가를 간 거죠.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50%를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투입 금액하고요, 종목을 선정했어요. 그 다음에 계획표를 만들었죠. 그리고 그 현금을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하고요. 은행에 직접 가서 출금을 한 다음에 분할 매수할 주차의 금액만큼 수표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 주마다 수표 한 장씩 꺼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현금 바꿔서 다시 예수금으로 넣어놓고, 그러면 한 주에 일정 금액씩 착실히 매수가 되더라고요. 왜냐면 더 매수하고 싶어도 예수금이 없고요. 더 매수하고 싶어도 이체할 금액도 없어요. 내가 수표로 다 바꿔놨잖아요. 분명히 돈이 더 있으면 계속 살 거예요.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오늘이 저점일 것 같거든요. 못 맞춰요. 맞출 수가 없습니다.
그래서 수표로 바꿔놨기 때문에 제가 착실히 매수할 수 있었고요. 지금까지 한 달 정도 매수했던 것 같아요. 한 달 넘게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.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좀 넘게 한 것 같습니다. 다행히 V자 반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을 꽤 많이 챙길 수 있었고요.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, 뭐 수표까지 뭐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손발 묶어놓고 해야 되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, 예수금에 일단 들어있으면 사실 그것들을 착실히 지켜서 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투입 금액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. 투입 금액이 조금 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. 네. 굳이 수표로 안 바꾸고 그냥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집에 놓고 일정 부분만 매일 뭐 이렇게 입금을 하는 거죠. 현금 들고 나가서. 그게 되게 귀찮은 일이지만 그런 귀찮음이 있어야 나를 컨트롤할 수 있더라고요. 제어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럼 뭐 이 정도 글 읽으셨으면, 이 영상 보셨으면, 그래서 제이폼님 수익률 투자금 어느 정도 되세요? 라는 질문을 꼭 하세요. 수익 인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계좌 까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전 수익률은 가끔 블로그에 공개도 하고요. 제 텔레그램에도 가끔 공개를 하고는 있지만 총 투자금에 공개하지 않아요. 왜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, 이연복 셰프님이 어디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노하우를 막 다 알려줬어요. 그랬더니 MC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아니, 이 노하우 이렇게 알려줘도 되는 겁니까? 그랬더니 이연복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알려줘도 됩니다. 결국에는 하는 사람만 하지 게으른 사람들은 알아도 못해요 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뭔가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올리는 거고요.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한 거고요. 또 구독자 수가 늘어남에 인해서 1000명 구독자가 넘어가고 광고가 붙으면 또 저한테 수익 되잖아요. 그래서 하는 거예요. 네. 결국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. 제가 계좌를 까던 말던, 제가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던 말던, 이거에 동의하는 분들은 하는 거고요. 동의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총 투자 금액 이런 거 공개 안 합니다. 계획이 필요하잖아요, 주식 투자는. 그 착실한 실행도 중요한데요. 결국에는 감에 의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모든 것을 지표상으로 하나하나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감에 의지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게 정답이 없어요. 정답이 없는 거에 대한 그 찾아가는 거는 각자의 몫이겠죠. 부디 이 영상이, 제 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,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제이폼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